아저씨, 일어나요. 아저씨, 일어나라고. 일 안 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팜입니다. 지금 역광이라서 모자를 이렇게 꺾어놨거든요. 얼굴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진짜 이틀 동안 39도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이제 겨우 밭에 나왔는데 왜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 오늘 제가 급하게 좀 영상을 찍은 이유가 딴 게 아니고 포도 뭐 생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찍는 건데, 자, 첫 번째, 얘네가 지금 커가는 과정에서 세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눈 전정한 이유, 그리고 칼슘을 줘야 하는 이유, 대충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세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지금 순을 정리를 안 했어요. 막 지금 엉망진창이죠. 지금 이게 전쟁터예요. 지금 여기 이거 잡는 방법도 보여드릴 텐데, 여기 지금 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고 지금 이쪽으로, 이 앞쪽으로는 지금 된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옆에가 깨끗하죠. 이쪽으로는 깨끗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엉망 난리. 자, 일단 세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세력들이 다 골고루 나왔어요. 두 눈을 받았는데 얘는 두 눈 안 받았어. 여기 두 눈을 받았는데 얘도 괜찮고 얘도 세력이 괜찮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얘네들이 세력이 조금 약해요. 자, 이런 애들은 지금 이게 덩쿨손, 이 덩쿨손은 어쩔 수 없이 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따야 돼. 옆에 있는 나무들이랑 얽혀가지고 이거 웨이크만 식으로 키우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 견눈, 엽순, 이건 안 따요. 이거를 안 딴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도나무가 언제 클까요? 포도나무는 해가 떠 있을 때 커요. 단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될 뿐. 그리고 포도나무는 뿌리가 먼저 나와서 클까요? 얘네가 잎이 먼저 크고 난 다음에 뿌리가 나올까요? 물론 지상부부터 커요. 이렇게 성목인 애들은 지상부가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뿌리가 그만큼 나가요. 근데 세력이 조금 약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엽순을 다 따버리면 성장이 더뎌져요. 빨라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좀 크잖아요. 얘네가 크면 큰 만큼 광합성도 더 하고 또 큰 만큼 뿌리가 더 나와요. 근데 계속 놔두냐? 아니죠. 그럼 나중에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얘네가 나중에 자라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한 요 정도에서 적심을 하겠죠. 꽃이 피기 전에 적심을 하면 그때 따는 거예요. 그때 따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수 정리 시작하고, 자, 그리고 세력이 너무 센 애들, 지금 보시면 여기 잘라놓은 거 있어요. 제가 이게 잘라놨거든요. 얘는 보면 이 대 사이즈부터 틀리죠. 이런 애들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이런 애들은 엽순 나오는 거 다 따버렸잖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빨리 따셔야 돼요. 빨리 따야
그나마 세력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 땄어요. 지금 없죠? 여기도 없고 위에는 잘랐어요.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다시 키우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했던, 작년에도 이슈가 되던 3절 적심이라고 하죠. 그거랑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랑은 또 어떻게 보면 달라요. 왜냐, 저는 여기서 자르고 얘로 다시 그냥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말아요. 그냥 얘로 원줄기 대신에 원줄기를 자르고 얘로 다시 받아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져오고 적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엽순 나오는 건 다 따버리고, 그래야 그나마 세력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은 포도 샤인 농사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세력이 세면은 알이 흐른다는 거 다 알아요. 화진 증상이 온다라는 걸.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 괴롭혀야 돼요. 세력이 너무 좋은 애들은 괴롭혀야 된다고요. 왜 괴롭혀야 되냐, 너무 환경이 좋으면 얘네가 동족 번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땅에 뿌릴 생각을 안 해요. 열매를 익힐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씨가 없어도 되니까.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쓸 돈 10,000원이 없어요. 그럼 나가서 당장 일을 하겠죠. 그죠? 열심히 살 거예요. 이거?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돈도 많아. 환경도 좋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 그럼 뭐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무슨 왜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나무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눈에 보이면 가서 막 괴롭히라고. 이게 있잖아 지금. 이런 놈들 괴롭혀야지. 새끼들 이런 거 봐. 요거 엿순 따. 이거 따버려요. 엿 따고. 그리고 열매가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잘라버리면. 약오르지만 이렇게 괴롭혀줘야 돼. 그렇게 자르면 열매가 커요? 열매가 큰다라기보다 이제부터는 세력이 딸리니까 열매를 익히려고 하겠지. 그래야 내년에도 또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괴롭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말을 간단하게 해서 괴롭힌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야 열매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는 샤인뿐만 아니고 다른 작물들, 뭐 고추, 복숭아, 뭐 이런 작물들에도 칼슘이 굉장히 이슈예요. 왜? 뭐 복숭아나 이런 거는 보구력 때문에, 그리고 고추나 이런 거는 내병성 때문에. 근데 샤인이라고 다를까? 아니죠. 제가 올해 칼슘을 관주를 2번 했다 그랬잖아요. 4월달에 한 번, 5월달에 한 번, 2주 간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잎 나왔을 때 한 번, 새잎, 그러니까 잎이 3장 나왔을 때 한 번, 그리고 6장 정도 나왔을 때 한 번. 그 새잎 나왔을 때 한 번은 예방 차원에서 준 거고, 6장 나왔을 때 준 거는 이제 얘네가 양분 전환기가 됐을 때, 양분 전환기가 돼가지고 이제 전년도 양분으로 큰 거는 끝. 그래서 그때가 4, 5엽기라 그러잖아요. 4, 5엽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샤인에는 그때 지나가면 양분 전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후에 나온 잎들이 재수 없으면은 오갈병이라고도 하고 뭐 얘기들이 많아요. 뭐 빗자루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잎이 오글거리면서 나오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조기 낙엽되고 잎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 걸 예방, 이미 그런 게 나왔으면은 그때는 걔부터 그냥 잘라가지고 밑에 있는 순부터 다시 키우는 방법밖에 없고, 그럼 또 정상적인 순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뭐 자료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해외나 이런 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웃긴 거는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그런 증상이 없고,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아시아권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아시아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분이에요. 축분. 축분을 쓰는 데에서 그런 증상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축분. 비료가 아니라
뭐 우분, 태분, 우분, 개분, 돈분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데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런 증상이 또 찾아보니까 뭐 영어로 하자면 뭐 파이토플라즈마라기도 하고 또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옮기는 숙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옮기는 숙주들이 언제 얘네들한테 와서 땅에다가 또는 나무에다가 그 세균병들을 옮겨 놓으면 양분 전환기일 때 얘네가 수분을 땡겨 올리면서 그거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랑 같이 올라오면은 이 잎이 그렇게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숙주들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하여튼 매미충 종류였나? 하여튼 뭐 노린재 종류였나? 하여튼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되는데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질소질. 거기서도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축분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걸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걔네들이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였냐라고 찾아보니까 칼슘을 주기적으로 살포를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인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칼슘을 줘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예방이 되더라 라는 자료가 있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제 밭에 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그 증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단 하나도 없어요. 와서 찾아보세요. 찾으면 하나에 500원씩. 없잖아, 씨.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예방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뭐뭐 얘기했지? 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아프고 난 다음에 고열이 머리에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가물가물해요. 자꾸만 주변을 살피게 되고 안 좋아요 지금.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눈 전정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왜 두눈 전정을 저는 올해 했냐? 세력이 4년차 정도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샤인은 이게 4m마다 접목을 식재를 했는데, 샤인 솔직히 4m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얘네 10년 정도 키울 생각하면 한 10m씩 하나 박아야 돼.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세력을 넓혀가면서 키워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샤인 나무긴 해요. 근데 당장 2년차 때부터 수확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4m씩 식재를 한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세력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두눈 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나무당 이게 두 송이를 키울 수 있는 나무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너무 많지 않냐? 많겠죠. 근데 그걸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키워야지. 굳이 왜 그걸 할 수 있는 애한테 그걸 못하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고성능 스포츠카한테 저 시내에서 시속 50km로만 맨날 달리라고 해봐. 얼마나 괴로운 거야. 그것도 못쓸 짓이야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볼 때 이런 나무들 있죠. 자, 요런 거 가지 이쁘죠? 뭐 잎 사이즈도 좋고 절간 길이도 좋고. 근데 순 나온 거를 보면 요 위에서부터 계산할게요. 마지막 열매. 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 이제 6장이 터질라 그러죠. 근데 이게 꽃피기 전에 한 10장 정도 되면 두 송이 익힐 수 있어요. 두 송이 익힐 수 있고. 근데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자, 이 위에부터 여기 열매 있는 거부터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4장, 이런 애들 2개 키우면은 막 까요 그냥. 물렁포도 돼요. 물렁포도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렁포도가 되는 이유는 수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수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열매를 끝까지 익혀야 되는데, 열매를 끝까지 익히는 그 과정에서 이 나무는 8월달이 지나가면, 8월 중순 정도 지나가면 내년을 생각해요. 얘네는 내년을 생각해서 양분을 다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수분이 없으면 어디서 가져올까요? 열매에서. 그러면 열매에서는 수분이 빠졌어. 그러면 당도도 안 올라가. 근데 그때 갑자기 물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렁포도 되는 거죠. 그냥. 열가가 온다 이거예요. 샤인은 그래도 열가가 거의 없는 종류잖아요. 그래갖고 수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 관리가 중요한 게, 당도 올리는데도 수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당도 올리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광합성가 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기 자주 시켜줘야 되고, 햇볕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당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1차 수정기, 1차 지베레린 끝나고 1차 이제 비대기 때는 뭐예요? 세포 분열, 세포 확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되는 거는 세포 분열. 1이라는 세포가 100개를 만들 거냐 150개를 만들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150개가 됐어. 1이라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150개가 됐어. 근데 100개를 만든 게 있고, 그럼 이 알은 1차 때 어차피 끝난 거예요. 알 사이즈가 얼마 될지. 2차 때 무슨 짓을 해도 1차 때 이미 다 결정이 됐다고요. 2차 때는 세포가 확장되는 거예요. 1이라는 세포가 150개가 된 게 2배가 됐어. 그러면은 1이라는 게 요만했는데 150개가 돼서 이만했는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사이즈가 2배로 커져가지고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100이라는 거는, 100짜리는 어차피 2배가 돼도 200 사이즈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300 사이즈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때는 세포 분열, 2차 때는 세포 확장.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 물. 그러니까 물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은 띄엄띄엄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근데 밤마다 틀리긴 해요. 밤마다 틀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 저는 이제 이거 꽃필 때쯤 되면 이틀에 한 번씩 주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렇게밖에 안 줘요. 대신 그렇게 맨날 줘요.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수학기 때까지. 수학기 돼가지고 당 돌린다고 물 끊지 마세요. 바로 물렁포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거 순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 잡는데 뭐 잡아 비틀기, 뭐 얘기 많죠. 잡아 비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잡아 비트는 방법보다 손은 조금 더 가는데 가장 깔끔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냥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운 애들 있죠. 이렇게 누운 애들은 얘네가 어쨌든 간에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주냐, 1단? 아니에요. 2단 기준으로. 2단에서 딱 바짝 붙이냐? 아니요. 2단에서 살짝 띄워서. 그러면 동그랗게 3단 마지막까지 걸어서 넘길 수 있어요. 동그랗게. 여기서 묻혀버리면 여기서 또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 동그랗게. 근데 그거를 뭘로 잡아주냐? 양말끈으로. 손은 좀 많이 가도, 자, 2차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정도 높이가. 자, 여기서 그냥 잡아 당기세요. 이렇게. 자, 이 정도로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야가 커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두 눈 정정한 거에서, 자, 얘는 섰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누워 있어요. 반대로. 이런 애들 잡기 곤란하죠. 잘 안 보여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부러질까봐 좀 걱정되잖아요. 얘네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밑에서부터 쳐서 올린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기적의 양말끈, 마법의 양말끈. 자, 이걸로 잡아서 당기면 돼요. 그냥 일로 와, 이렇게. 짧죠? 그럼 3개. 나중에 푸는 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게 방향 잡아주는 데는 제일 깨끗해요. 깔끔해요. 깔끔해.
반대로 꺾여 있어도 양말끈으로 당기면 다 와요. 자, 지금 더워서 얘가 지금 출렁출렁 거리는데 힘 받으면 이 방 이대로 커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곱게 쓰는 애들은 굳이 지금 당겨서 잡아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기 3단에서 잡아주시면 되고. 자, 지금 밑으로 와 있는 애들은 보고 얘도 써먹어야 돼요. 내년에 전지를 해야 되는 나무라서. 자, 올릴 거예요. 얘는 어떻게 올리냐, 밑에서 이 안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이 밖으로 걸어서 이 사이로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렇게 넘어오니까. 자, 얘도 똑같아요. 양말끈 올리면 부러질 것 같죠? 안 부러져요. 안 부러지죠? 얘네는 부담이 없어요. 양말끈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잎은 펴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잎이 굉장히 많이 겹쳤죠. 근데 이런다고 광합성을 못할까? 아니에요. 샤인은 3장까지 겹쳐도 돼요. 3장까지 잎이 겹쳐 있어도 광합성을 다 한다고요. 그건 어차피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뭐 벌레 낀 거를 못 잡는다, 또는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러는데 문제 없어요. 어차피 약 다치고 하잖아요. 그죠? 유기농포도 아니잖아요. 유기농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잎 관리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저희는 유기농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옆으로 자란 애들, 이런 애들 곤란하잖아요, 그죠? 못 잡을 것 같냐? 다 잡아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서 잡아주고, 얘네가 이 휜 상태로 굳는단 말이에요. 잡아주면은 그때 풀으시면 돼요. 이거 풀 때 되면 어차피 한가해요. 자, 그리고 얘는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 보고 잡아야 되는 애들 눈에 띄면 바로 잡으시라고. 많이 잡아놔가지고 잘 안 보여. 다 도망갔어 지금, 자를까봐. 저 앞에. 여기 있네. 이거 이봐, 이거. 야, 이건 대단하네, 이거. 대단해. 이런 애들이 지금은 송이는 예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1차 수정기 끝나고 되면은 막 흘러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게 맛있는 포도가 된다라는 거. 이미 경험을 다 해보셔서 알아요. 오히려 약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요. 원래 그거는 식물이든 인간이든 다 똑같아요. 모체가 약하면 결과가 좋아요. 순 다 땄어요. 순 맨 위에 거 하나 두고 괴롭히라고 했어요. 괴롭히줘야지. 야도 똑같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봐, 이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밑으로 박혀있는 애들, 부러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다시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건 좀 곤란하다. 근데 이거는 버리기도 또 아깝네. 잡아볼게요, 일단. 기적의 양말끈.
뭐 어쨌든 잡아지긴 잡아져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긴 돼요. 양말끈으로 하면.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어느 정도는 됐죠. 근데 이런 데에서 이 열매가 잘 크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열매가. 제가 얘도 엽순을 딴 이유는 세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세력이 좋아서. 지금 그리고 가위가 원래 이 가위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가위가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이걸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 밑에 붙어있는 이런 송이 있죠. 이런 건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좋아도 이쁘죠. 좋은데 얘네 나중에 열매 돼가지고 하면 이 바닥에 붙어있어요. 막 붙어있다고 이런 거. 그 문 열려있으면 막 멧돼지 들어와서 막 따먹고 싶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땅바닥에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좋은 열매는 안 돼요. 이 위에 있는 거 하나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지베레린 처리하고 할 때 얘네가 열매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오늘 뭐 조금 설명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지베레린 처리를 하고 하면 약액이 묻어가지고 좀 무겁죠. 근데 바람이 또 살살 불고 해. 그러면 이 잎에 쓸려요. 요 아랫잎에. 이 아랫잎들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잎들. 이런 거 나중에 다 따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 쪽에 쓸모없어요. 그럼 얘가 걸리는 거 없죠. 그럼 얘 깨끗해요. 포도 진짜로 깨끗해요. 그럼 어차피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크고 하고 나면은 얘네가 역할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나오는 작은 잎들이 다 일하지 밑에 있는 애들이 일 안 해요. 크게 역할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나중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할 때 되면 밑에 있죠. 요 1단선 밑에 있는 거 다 따요. 그냥 싹. 그래서 나중에 알 솟게 할 때 열매가 밑으로 쳐졌을 때도 걸리는 거 없이 그냥 손쉽게 손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거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다른 분들도 뭐 칼슘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칼슘을 안 줬는데도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자, 그런 거는 한번 내 밭을 한번 본인 밭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올해 축분을 줬나, 그리고 그 축분이 문제가 있는 거였나, 그리고 칼슘으로 예방을 했나. 그걸 예방하려면 칼슘으로 연면 시비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세균병이다.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을 했는지 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거고, 그렇게 해서 잎을 깨끗하게 키워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좀 쉬러 가봐야 돼요. 지금 너무 이제 아파 또. 자, 그러면